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26강 설명 7번째 문제 82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설명하는지 인과적으로 설명하는지 아니면 그 의미를 설명하는지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도 보았듯이 민족 개념 어때요? 민족 개념의 성격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라. 그럼 민족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나다에서 민족 개념에는 종족적 모델의 민족 개념과 시민적 모델의 민족 개념이 있다라고 어때 개념적으로 딱 잡아주고 그 성격은 뭐다 개념적으로 딱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변화를 물었잖아요. 그러면은 종족적 모델에서 시민적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땠고 오늘날에는 어떻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알겠죠? 그럼 뒤에 부분 왜냐하면은 뭐가 되죠? 인과적 설명이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나요? 개념적으로 설명하거나 인과적으로 설명하거나 그 의미를 설명하거나. 알겠죠? 자,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고 오늘 문제 풀어봅시다. 자,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은 요 구조 한번 해볼까요? 자, 설명해야 될 게 뭐죠? 나죠, 나. 나를 설명하시오잖아요. 그죠? 나.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서 설명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관점에서? 가의 관점에서. 알겠죠? 그러면 가에서 어떤 가에 나타난 어떠한 관점에 따르면 나에 나타난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하게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명하라 그랬으면 설명해야 될 대상이 뭔지. 자, 나를 설명하시오니까 나부터 한번 봅시다. 나에 도대체 뭘 설명을 해야 되죠? 나를 한번 볼게요. 미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일단 미술에 대해서 하네요. 근데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했으니까 미술의 어떤 역할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요. 미술이 우리에게 기쁨이나 슬픔을 주듯 우리를 의식 있는 시민으로 교화할 수도 있을까? 죄악이나 관람자를 구원해내는 기능을 했던 기독교 미술의 제단화처럼 비종교와 역시 이기적인 습성에서 관람자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교화, 어떤 교훈적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질문했으니까 뭐 답을 하면 되겠네. 과연 미술의 힘이 정치 권력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대중들을 교화시키고 어떤 정치 권력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미술이 작동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자크 루이 다비드는 프랑스가 혁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을 때 확실히 그렇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미술이 정치 권력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교화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나에서 설명해야 될 것은 그냥 나온 김에 써보죠. 미술이 정치 선전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 조금 더 봅시다. 그때 다비드는 바람직한 예술은 갤러리를 도덕적 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뭘 만들어야 돼? 내 작품을 보고 난 사람이 감동을 얻고 나서 그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 영웅들을 보면서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어떤 교화의 수단으로서의 미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름은 마치 위대하고 웅장한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라. 그러면 당신은 파편화된 개인의 존재성을 벗고 거룩한 시민의 연대에 가담하리라. 그래서 다비드는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미술의 힘이 단순히 쾌락의 매체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미술은 사람을 주의를 집중시키고 충격, 매우 유쾌한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환기해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는 크게 혼나겠구나. 또한 인간의 삶과 역사도 변화시키고 마땅하다고 했다. 미술에 대한
이러한 신념으로 무정한 다윗은 그 열정을 매우 정제된 표현 방식으로 드러내는 근대의 시각적인 정치 선전을 시도하게 된다. 미술이 정치 선전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미술이 정치 권력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보네요. 그러면 내가 설명해야 될 건 미술이 정치 권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미술의 어떤 역할, 미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네요. 그죠? 이걸로 잡거나 아니면 일단 미술이 왜 정치 선전의 수단이 될 수 있지? 미술의 어떤 역할. 일단 나만 읽은 것으로 봐서는 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도가 아마 내가 설명해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가는, 자, 논제는 가의 관점에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가 한번 읽어보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산다. 그러기 위해서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항상 첫째 줄은 잘 꼼꼼히 보세요. 첫 번째 줄이 말하는 건 의사소통입니다. 언어는 이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인간이 고안해낸 기호체계다.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죠?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과 전달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이러한 언어 기호를 상징이라고 부른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뭘 해요? 상징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발화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뭔가 청자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죠? 발화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화자죠, 화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지만 표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어떤 수단이 되는 과정일 때가 많다. 나에서 미술이 수단이었던 것처럼 언어도 수단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 궁극적인 어떤 목적, 수단, 이런 개념어들이 나오면 이거 써먹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란 듣는 사람, 그죠? 듣는 사람, 누구죠? 청자죠. 발화하는 사람, 화자죠. 그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의도했던 반응을 도출해내는 것. 그래서 심리에 영향을 끼쳐서 뭔가 감화를 일으키는 거네요. 감화. 그죠?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감화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그 성취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가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가에 읽어보니까 어떤 언어가 감화를 일으키는 어떤 것의 측면에서 보면 미술은 정치 선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유사한 점을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유사한 부분을. 자,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언어는 화자가, 그죠? 청자에게, 화자가 언어를 통해서 뭐죠? 청자가 듣게 하고 청자는 그 결과 뭘 일으킨다? 감화를 일으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작가가, 미술에서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뭘 하나요? 청자, 감상자에게 도덕적 어떤 교화 혹은 정치 선전을 하네요. 그죠? 자, 대학이 의도하는 바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감화라고 하는 것의 관점에 따르면, 언어의 관점에 따르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감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꼼꼼히 1대1로 매치시켜 달라라는 겁니다. 자, 언어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언어를 통해서 감화를 일으키는 관점에서 본다면 나의 미술 또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치선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언어에서의 화자가 청자에게 감화를 일으킨 것처럼 미술에서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감상자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교화를 시켜서 자신이 의도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면 가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때? 상호성이 있죠. 상호성.
말을 주고받잖아. 근데 미술 작품은 내가 오늘날처럼 상호 인터랙티브한 어떤 미술 작품이 아닌 한, 즉 포스트 모던적인 작품이 아닌 한, 과거의 미술 작품은 작가가 만들어낸 어떤 세계의 감상자들이 압도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일방적인 특징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어와의 차이를 조금 드러내면서 설명해도 괜찮겠네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나에서는 미술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말로 제가 답을 구성을 해볼게요. 첫 번째 말한 부분은 요거죠. 가의 언어가 감화를 일으킨다라는 관점에 따르면 나에 나타난 미술이 정치 선전이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감화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술에서 작가는 화자와 유사하고 작품은 언어와 유사하고, 그죠? 감상자는 청자와 유사하다. 이런 유사한 측면에서 보면 언어가 감화를 일으킨 것처럼 미술 작품이 감상자에게 도덕적 교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선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되고, 나에서 화자는 미술이 정치 선전이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를 가에 나타난 언어의 특징에 따르면 언어가 감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미술 또한 감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언어와 미술은 이러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설명하셔도 괜찮고 인과적으로 설명을 해도 괜찮고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 학생이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해서 가 제시문이라는 것과 나 제시문이 서로 다른 제시문인 것 같지만 둘 사이의 연관성을 가지고서 설명을 한다면 다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섯 번째 문제, 일곱 번째 문제인가요? 자, 일곱 번째 설명 문제는 대략 이렇게 좀 마무리 하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글을 반드시 먼저 써 보셔야 됩니다. 궁금한 건 논법닷컴으로 남겨주시고 1661-5143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26강 설명 일곱 번째 문제 82쪽의 문제, 논술 워크북 82쪽의 문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